네, 이번 사고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과연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축 구조 기술사 김성수 대표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이번 그 참사의 잠재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금 계속해서 지목되고 있는 게 이제 건축 공법과 예. 관련해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이제 PEB 예. 공법, 예. 영어로 알파벳 PEB 예, 맞습니다. 예. 공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지금까지 이렇게 뭐 얘기를 들어보면 뭐 철골을 이렇게 박아서 예. 그걸 뭐 패널로 이렇게 이제 둘러싸는 형태다 뭐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 조금 더 좀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우선 이런 대형 구조물 붕괴 사고가 나서 아주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예. 네. PEB 구조의 그 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예. 그 이런 대형 구조물에서는 그 일반적인 철골 공법을 쓸 때 좀 철골 부재가 아주 화면을 좀 크게 보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철골 부재가 아주 크게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그 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아주 구조 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미 이런 공법으로 많은 구조물들을 설계하고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EB 구조물 자체에 어떤 구조적인 결함이나 이론적인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이제 장점은 공간 활용도가 높고 단점은 뭐 이번 사고를 보더라도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라는 점인데 예.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그럼 이런 그 공법으로 건물을 짓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군요. 많이 있습니다. 이런 그 대규모 그 구조물이 필요한 이유가 예. 경납고 구조물이라든가 네. 네. 창고, 물류창고, 뭐 강당, 체육관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이런 그 대형 구조물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철골 트라스를 사용해서 대규모 공간을 만들었는데 네. 이제는 PEB 구조물을 많이 사용해서 이런 구조물들을 만들게 되었죠. 예. 그래서 특별히 PEB 구조물이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는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예. 건축 공법상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 공법은 아니다 이제 이런 예, 말씀이신데 예. 이렇게 이제 무너진 모습을 보면 말이죠. 예.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V자 형태로 이렇게 무너져 예.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M자형이죠. 예, M자형. 예. 가운데만 들어 이렇게 맞습니다. 파였는데 말이죠. 이게 좀 어떻게 된 상황인 것 같습니까? 이게 눈 때문에 이제 이렇게 주저앉은 걸로 보이긴 하는데요. 그렇죠. 이런 대형 구조물이 그 무너질 때 무너지는 그 형태가 네. 그 M자형으로 무너집니다. 예. 수직 하중이 계속 증가를 하다 보면은 기둥 쪽하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 있는 중앙부가 아주 취약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무너지는 형태가 대부분 M자형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지붕의 경사 같은 경우에요. 경사가 예. 조금 더 지금 완만한 상태인데 이거보다 좀 더 가팔랐다면 눈이 미끄러져 내리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진 않았을까요? 당연합니다. 예. 그래서 건축 설계 기준에 그 경사도에 따라서 하중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건 아마 그 당시에 어떻게 고려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예. 그 설계 기준에 다 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바로 이제 이번처럼 자연재해에 취약한 것이 PEB 공법의 이제 뭐 단점인데 이 일정한 적설 하중, 눈이 네. 쌓였을 때 이제 견뎌낼 수 있는 이제 하중이 정해져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설계 기준에 예. 서울 지역이나 울산 지역은 제곱미터당 50kg의 그 하중으로 설계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미 언론에서 보도된 걸 보면은 제곱미터당 약 100kg 내지 150kg의 그 하중이 작용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네. 눈이 내려서 그렇게 되면은 설계 기준보다 뭐 2배 내지 3배의 하중이 작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우리 이번 건물의 규모가 약 1000제곱미터라 그러면은 네. 약 100톤 내지 150톤의 그 눈 무게가 작용하고 있었다고 봐지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설계 하중보다 2배 내지 3배가 많은 하중이 작용해서 그 구조물을 붕괴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눈이 지난 12일부터 계속해서 이제 내렸고 예, 쌓였고 예. 일부 녹고 예. 또 쌓이고 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건물의 이제 하중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게 갑자기 뭐가 이렇게 떨어져서 무너진 게 아니고 예. 전조 증상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신호는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겁니까 미리? 예, 그런 신호가 아마 있을 거예요. 네. 예. 왜냐하면은
구조물 이런 철골 구조물은 붕괴하기 전에 예. 어긋나는 소리 같은 게 들리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좀 그런 증상을 주의 깊게 봤으면은 그 볼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직전이 아니더라도 며칠 전부터라도 그런 조짐이 좀 잘 그 시설 관리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잘 살폈으면 뭐 이렇게 조금 비틀어졌다든지 기둥 같은 게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알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구조물이 뭐 그런 전조 증상이 며칠 전에 있었을지 예. 아니면 뭐 수시간 전에 있었을지는 지금 그 확인될 상식적으로 볼 때 근데 한순간에 이게 진행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런 구조물들이 그때 적설 하중의 상태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며칠 전에 있었는지 아니면 뭐 서너 시간 전에 있었는지 그거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 네. 근데 지금 이게 이제 2009년에 완공이 됐는데 예. 한 75일 만에 이게 지어졌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런 그 PEB 공법을 할 때는 별다른 그 콘크리트 타설이라든지 복잡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시간이 충분한 건가요? PEB 구조물의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예. 현장에서 조립만 하는 그 방식입니다. 예. 콘크리트처럼 콘크리트를 친 다음에 양생될 때까지 기다리고 어떤 강도가 획득될 때까지 뭐 이렇게 대기해야 되고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75일 자체가 어떤 뭐 짧다, 적당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정도면 뭐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1000제곱미터라면은. 예. 예, 이게 저 철골 이제 구조물들이 이제 H빔입니까? 거기 들어간 게? 그렇죠. H자 모양으로 된 PEB입니다. 예. H빔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그 이제 주변을 이제 이렇게 패널로 이렇게 패널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쌓는 그런 형태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스테인리스 간판 같은 빛나는 재질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건 뭐죠? 그거는 주요 구조는 H빔이나 PEB 구조가 받고요. 네. 예. 스테인리스는 아마 이것이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예. 마감 재료로 사용한 거지 뭐 구조적으로 힘을 받기 위한 그 재료로 사용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예, 그렇군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건축물을 지은 것도 지은 거지만 이후에 관리 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게 준공되고 나서 6년 동안 한 번도 안전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해요. 그거는 법적으로 뭐 안전 검사를 해야 되는 구조물은 아니고요. 예. 지자체에서 혹시 이건 좀 대형 구조물이니까 안전 관리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안전 진단이나 안전 점검을 하는 거거든요. 네. 예. 이런 대형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안전 점검이 법적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닌가요? 그 법적으로 안전 진단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일종 구조물 법적으로 이제 일종 구조물이나 이종 구조물은 안전 점검이나 안전 진단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예, 예. 이거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것도 이제 같습니다. 법적으로 조금 미비 사항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런 것을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0~600명이 들어가서 이용하는 시설이 그 안전 진단도 받지 않도록 돼 있다 그러면 법적으로 좀 구멍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건 제가 나중에 좀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말이죠. 이게 예. 이제 눈이 쌓여서 이제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눈을 좀 치웠더라면 미리 이를테면 비닐하우스가 있을 때 비닐하우스에 눈이 쌓여갖고서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면 누구한테 책임을 묻겠습니까? 비닐하우스 주인한테 책임을 묻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건물에 이렇게 누가 봐도 이렇게 조금 허술한 그런 건물인데 거기에 눈이 이렇게 잔뜩 쌓였을 때 그걸 좀 치웠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예방을 하려면은 예. 눈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제설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 지붕의 하중을 줄여줘야 되는데 예. 아마 그것이 관가됐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눈을 치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은 중간에 보조 기둥을 예. 하나씩 설치했더라면은 아마 이렇게 좀 훌륭한 방법이 되었을 수가 있는데 예. 아마 그런 것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이게 구조상의 문제가 없었다면 결국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인재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아직까지는 그거는 왜냐하면 속단에 가깝고요. 아까처럼 하중이 2배 내지 3배 이상 작용했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네. 그렇군요. 사실 영동 지역에 우리가 이제 폭설을 겪고 난 뒤의 일이어서 예. 저희가 이제 자꾸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막 그렇죠. 눈 치우는 예. 것들 많이 저희가 이제 보도하고 했었는데 예. 그 현지에서는 도대체 뭘 했는지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꽃다운 그 청춘들이 10명이나 세상을 떠났는데 네. 제2, 제3의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예.
좀 어떤 일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첫째는 이런 대형 구조물이 완성되기까지 많은 복잡한 공정을 거칩니다. 네. 그런데 구조기술사가 현장을 확인하는 그런 법적인 제도가 없어요. 그거는 의사 없이 수술하는 것처럼 아주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현장에 어쩌다 한번 가보면은 저러면 안 될 텐데 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예. 그런 많은 구조물들이 구조기술사가 확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네. 그래서 구조기술사가 시공 과정 중에 현장에 참여를 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면은 아마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구조기술사가 구조 설계를 할 때 네. 시공 과정 중에 나타나는 예상치 않은 하중이 얹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조명기구라든가 예, 예. 뭐 파이프라인이 천장에 매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현장에 가서 보면은 이거 구조 설계할 때는 없었던 하중인데 매달려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조기술사가 반드시 시공 과정 또는 시공 준공 검사 나기까지 예, 예. 사용 검사 나기까지 네. 현장에 꾸준히 참여를 해서 예. 진짜 구조기술사가 의도한 대로 시공되고 있는지를 예.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그거는 좀 꼭 중장기적으로 좀 검토해야 된다고 이제 네,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눈이 지금 내리고 계속 있어요. 예. 지금 뭐 사고가 난 지역에도 아침부터 지금 계속해서 눈이 내리고 있는데 예. 지금 당장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PEB 건물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많이 이제 이용되는 공법이라고 했는데요. 예. 지금 당장 좀 들여다봐야 될 조치들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그 지붕에 있는 현장에서. 하중들을 예. 눈을 제설하는 작업이 제일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뭐 제곱미터당 막 50kg라고 설계 하중이 되어 있는데 예. 그 이하가 되도록 제설을 해야 되겠죠. 예. 지금 상당히 눈들이 많이 쌓여 있어서 설계 하중을 2배, 3배 초과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눈 하중을 치워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뭐 기왕이면 눈 오는 기간에는 이제 그런 다중이 좀 이용을 안 하는 게 좀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건축구조기술사 김성수 대표로부터 전문적인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